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유성구의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조치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4건으로 한 건에 대해 처리 완료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출퇴근 기록 시스템 운영 관련 외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조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출퇴근 기록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근태 관리는 출퇴근 기록 대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기별 1회 이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장 근태 관리 및 인건비 지급 등 운영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출퇴근 기록 시스템 설치에 관하여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대상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 요구하신 대로 코로나19 실업 및 구직난에 우울한 청년들이 자살 문제가 고쳐가 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20,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2030 청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카카오톡을 연계한 비대면 모바일 상담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홍보 기간을 거쳐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청년들의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월 구 홈페이지 및 정보 공개 포털에 공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철저히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안전한 유성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의원 및 약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은 병의원 및 약국 모든 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자율 점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전년도 자율 점검 미실수 업소 및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업소에 대하여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모든 업소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욱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욱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선별검사 또 예방접종 등 우리 최일선에서 많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보건소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보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하여 질의응답식으로 한 12가지 문항을 꼼꼼하게 만들어서 우리 궁금증을 한눈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신 보건소 진료과장 진선미 선생님한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청년 대상 자살 프로그램 운영 관련인데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이렇게 한 결과를 보면 그 우울증이 2018년보다 우울감이 3.8%에 비해서 21.1% 한 지금 6배가 증가됐고, 그리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4.7%에서 13.8%에서 한 3배가 증가가 됐어요. 여기 보면은 모바일 상담으로 해서 홈페이지 연계라든가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통한 모바일 상담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그 위험이 무엇인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상담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보니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정신건강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 계획이라든가 자살 관련한 그런 계획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서 관심으로 좀 더 올해는 자살 관련한 그런 그 사업들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스포츠센터 거기에 지금 우선 접종센터로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근데 인력은 다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이 확보되지만 거기 관리 인력이 또 투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 인력은 보건소에서 정규직이 가서 관리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 TF팀에서 보면은 관리 인력은 우리 정규 인력이 보건소에서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6급이라든가 또 7급, 8급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인력이 한 2명 정도가 그 예. TF팀에 들어갑니다. 글쎄 여기 보면은 그 인력은 다 지금 이렇게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좀 예.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안전과를 비롯해 가지고 예. 함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보건소 신축 건물로 이사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한 4개월 아직 조금 한 100일 정도 넘었습니다. 신축 건물에 이사하셔서 또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또 예상치 못한 그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다 보면은 또 현재 여건에 또 우리 근무 여건에 좀 걸맞지 않아서 근무하는데 좀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매한가지겠지만 우리 보건소는 국민의 건강과 지켜지는 그런 부서로서 근무 여건이 우선 최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새 건물에 이사하셔서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또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은 그때 좀 시정을 하셔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건강복지센터장의 그 임무가 주로 뭘까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시립병원의 그 원장님이 맡고 계시고요. 그 위탁을 준 상황이고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와서 이 전반적인 관리를 하시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제 정신과 전문이고 종합적인 어떤 그 지도라든가 뭐 직원 관리라든가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방향 설정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나오셔서 예. 체크를 하시느냐? 예. 근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사실 이제 이분의 임무가 비상근이에요, 그죠? 예, 예. 근데 그 출석 체크를 물론 이제 일주일에 2번씩은 이제 체크를 하는 걸로 하겠지만 너무 또 강압적이고 꼭 그 권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적당한 선에서 꼭 이행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원칙적인 그런 그 태도를 보여서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유동성 있는 그런 체계를 해서 국민의 건강 관리를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타구에도 전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예, 예. 출퇴근 기록 시스템에. 예, 그래서 타구하고 같이 맞춰서 예. 좋은 쪽으로 예, 예. 이렇게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위탁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특히 센터장에 대해서 근태를 점검한다는 것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수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앞으로 백신 접종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 이제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은 안 하겠지만 그 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잘 관리해서 우리 유성구에서는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사고가 하나도 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뭐 행감사료하고 상관없는데 지금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저기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보건소 직원이 지금 전체 몇 명이죠? 거기에 보건소 내 근무하는 직원 수가 정규직 말고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 수가 다 포함하면 지금 현재 그 조사는 1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8명이죠. 예, 예. 보건소 기간제니까 주차장 포함. 신축 건물의 주차장 주차 대수가 몇 대예요? 61대인데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그 민원 이게 이제 정상 업무로 복귀가 되면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할 것 같습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직원이 118명인데 거기 직원도 제가 한번 얼마 전에 방문을 했는데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네, 지금 없습니다. 민원도 안 오시는데 예. 그거면 우리 보건소장님 앞으로 그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가 제일 적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최근에 이제 청장님하고도 좀 상의를 했는데 청장님도 좀 걱정을 하시고 제 생각으로는 인근에 가까운 곳에 뭐 공유지라든가 뭐 유유지 같은 데가 있으면 좀 걸어오더라도 일정하게 좀 주차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오게 될 경우에는 그분들을 보건소 주차를 시키고 그 직원들은 좀 외부 약간 좀 떨어지다 걸어오더라도 그쪽에 주차를 시키고 와야 되지 우리 않을까 보건소장님이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조금 걸어오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이 118명인데 주차 면수가 60대다. 근데 지금 민원 없는데 꽉 차서 뭐 차들이 될 데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될 데가 없습니다. 가로 주차도 하는 상태인데 지금 민원이 안 오는데도 그런 상황인데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인근 예, 예. 유유지를 뭐 확보를 한다든지 예. 뭐 지금 우리가 주차장 공영 주차장을 개방해 놓으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니까 그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그 118명에 대한 그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시죠? 점식사는 이제 구내 식당에서 뭐한 구내 50명, 식당이 준비돼 있나요? 네, 구내 식당이 있습니다. 예. 네. 거기서 한 그래서 60명 거기서- 정도 먹고요. 나머지는 또 구내 식당 이용을 원치 않는 분들도 있어서 있죠. 주변에 식당 다니면서 먹고 또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의원 약국에 대한 사항 추진 중이라고 있어요. 약국 지도 점검. 우리 유성구의 병의원이 몇 개나 되죠? 병원이 한 405개 정도 405개 정도, 450개. 됩니다. 예. 약국이 147개라고 돼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잖아요. 지도 점검에. 일단 그쵸? 자율 점검으로 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3년 동안에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또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현장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의학팀에서 하나요? 이거를? 예, 예. 의학팀의 팀원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팀장까지 해서 4명밖에 없습니다. 4명이요. 예. 그럼 병의원인 수에는 치과도 다 포함이 된 거죠? 다 포함됩니다. 예. 치과 한의원이 다 전부. 포함됩니다. 예. 그 민원이 생기기 여러 가지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병의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우리 보건소에서 병의원을 지도 점검하니까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자율 점검을 하시면 자율 점검 표에 의해서 뭐 한꺼번에 다 전번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다 점검할 수 없어요. 예, 예. 근데 유성구 보건소에서 언젠가는 점검을 한다. 주기적으로 뭐 1년에 못하더라도 2년에 한 번은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부 해봐야 600개밖에 안 되는데 600개를 뭐 가서 엄청나게 체크리스트가 몇 개 항목인지 잘 모르겠는데 점검을 하셔가지고 한 달에 일주일에 몇 개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유성구 보건소에서는 우리 약국이나 병원 의원을 점검한다는 거를 한 번씩이라도 인지를 해 주셔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럼 이게 이제 계획서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거요? 예, 예. 그 계획서 좀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학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방의학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도시 행정 업무와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조치 요구사항은 모두 21건으로 이 중 6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5건은 정상 추진 및 검토 단계에 있으며 주요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쪽 장대 B구역 재개발 관련입니다. 주민들 간 갈등 해소 및 정비 사업이 원만하고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장대 B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찬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부도심 기능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입니다. 지난해 11월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착수하였으며 용역 준공 이전에 국토교통부 주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대전시 주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 사업 이전을 위한 기본설계, 토지보상, 공사 착수 예정으로 방동 구민대상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지연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6쪽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기 안전관리자문단 임기 종료 이후 제9기 자문단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할 예정이며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촉을 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절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하도 정비 및 준설공사, 포장공사 등 정비 예정이며 관평천, 라바구 관련해서 2021년 유소용지 시설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하는 등 하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볼라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습, 차량 진입구역 등 주민 불편을 감안하여 볼라드를 최소화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 안전을 저해하는 볼라드 설치를 지향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죽동 보도육교에 관한 사항입니다. 죽동 보도육교는 노후화로 정비 및 철거가 필요한 시설로 주변 택지 개발 및 교통량 증가에 따라 죽동 내거리 일원의 도로 확장과 함께 철거가 진행되어야 할 사항인 점을 대전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88쪽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래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사전 홍보를 통해 주차장 관리 실태 개선을 유도하고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설 주차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용도 변경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한 주차장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의 업무 등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유성구 홈페이지에 공동주택지원센터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결정하였고 해당 홈페이지는 2021년 6월 오픈 예정입니다. 오픈 후 공동주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쪽에 온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 상황에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온천 지역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주차장을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신다고 이제 공모까지 하셨다가 이제 불발로 끝났는데 그 대안으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없는가요? 예, 유성온천지구 그 도시 재생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 공모 과정에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생활환경부 그 교통과에서 그 온천 복명동 쪽에다가 2개소에 대해서 지금 그 소규모 그 주차장을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제가 지금 확인이 좀 안 돼서요. 어디까지 추진되는지는 좀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 본 의원인 개인 생각인데요.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그 만년교에서 그 한밭대로 사이 그 천이 있잖아요. 예, 하천변으로 예, 그 천변에 그 도로 사이로 하천 뚝하고 공간이 좀 있어요. 공간이 있는데 현재 이제 나무가 많이 이제 식재돼 있는데 나는 그 부분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물론 이제 도시 미관 차원에서 나무를 없애면은 이제 공원
팀에서 이제 좀 문제가 야기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위성구가 지금 복명 특히 그 온천지구가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거기를 일부분만 제외하고 이렇게 싹 주차장화하면은 상당히 큰 주차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뭐 좁은 소교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될 수 있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네, 검토 한번 예, 하셔서. 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워낙 답답하니까 토지 매입해서 하기는 어렵고 또 매입할래도 그 워낙 비싸기 때문에 주차장 만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궁지 끝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요새 뭐 상당히 바쁘고 힘드시지만 제가 두 가지 검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지금 뭐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공통사항에 보시면. 네, 근데 국공유재산법 44조에 하면 대장과 실태 조사서를 갖고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조사 대장하고 조사서를 전산에 입력하든지 갖게 돼 있는데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우리가 나중에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지금 국공유재산의 고정 시설물이나 이런 구축물을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상당히 좀 있어요.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올해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전교수도 이전이 이제 2026년, 2025년에서 2027년도로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확정된 게 뭐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지난번 그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그 이제 법무부 쪽에서 사실은 이게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 작년 12월 24일 날 예, 타당성 그 검토 용역이 이제 준공이 돼서 예. 그 부분에 대한 그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중앙도시계획심의가 금년도 말부터 아마 시작이 될 걸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교도소를 옮긴다고 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내년 3월이면 끝나는데 내년 5월이면 끝나죠. 5월이면 끝나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지금 뭐야 방동에다가 지정만 해놨죠. 교도소 이전이라고. 예, 주민들한테는 주민들은 제안을 받아요. 아무것도 못해. 예? 주민들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불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는데 상당히 불안해요.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제안은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뭐 딴 도시 기반이나 뭘 해달라면 개발이 들어갈 때라 뭐 하지도 않고 거기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해요. 예? 이거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LH하고 협상 중인가요? 법무부하고 대전시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서울의 그 교도소 문제가 네, 문제가 야기됐죠. 야기가 밀접 됐거든요. 뭐 그래서 과밀 뭐 이래가지고 예,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저희도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뭐 우리 이전에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적극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상당히 예.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데 본 의원들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지만
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 홍보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설명을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설명을 해준다든지, 예? 뭐 추진위원들한테 반대 추진위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하지만 어쨌든 현재까지의 그 추진 사항이라든가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저희가, 있는 걸 예. 알려주고 홍보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내가 뭘 해도 되겠다. 뭐 2027년이면 아직 상당히 시간이 남았어요. 뭐 언제 철거가 될지 이 동네가 나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거 개발하고 뭐 교도소 온다고 하는데 가시적인 건 하나도 없고 상당히 불안해요. 이 주민들이 사는 게 삶이 하루살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에서는 그런 거를 홍보해 주셔서 주민들이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추진 중이라고 맨날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시고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소식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그 주민분들한테 그 추진 사항을 소상히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옥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도 시국은 그 민원이 고질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또 과장님 또 팀장님들 현장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어렵겠구나 생각이 들어도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해결할수록 노력하는 것을 보면 참 감사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제가 질의할 내용은 장대비 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재개발에 대한 찬반 주민들의 갈등이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됐나요? 지금 이제 그 찬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토지 소유자들은 대부분 이제 정리가 좀 됐고요. 그 매각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다 보니까 한 분 정도가 지금 남은 걸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단지 이제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 노점상 문제, 그 시장 상인 문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그 갈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다 됐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하고 한번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뭐 아무리 반대를 해도 재개발은 되는 것 같아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가 됐는지 궁금했고요. 둘째는 그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4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년도에 예.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촉진 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이 또 필요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공청회 개최가 불투명한 사유로 전년도 9월 16일 날 중단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중단이 됐는데 잔여 공개가 한 30일 정도 남았단 말이죠. 예. 근데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용역이. 지금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갈등 부분들이 이제 계략적으로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제 용역 부분도 저희가 다시 착수를 해서 마무리를 지금 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용역도 다시 착수를 해서 준공 처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B구역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는 이제 B구역까지 흡수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기가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30일 동안에 그걸 다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연장해서 하는 건지요? 갈등 조정 용역이기 때문에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갈등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제점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그 용역을 바로 이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A, B, C, D, E 지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하는 용역이 아니에요? 갈등 조정 용역이 아니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이 두 개다 보니까 제가 좀 의원님 말씀을 좀 했는데요. 예, A, B, C, D, E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알고 있고 예, 그 전에는 부분은 비구역이 빠졌는데 이제 비구역까지 흡수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비구역을 이제 빠진 걸 흡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비구역을 이제 주변에 개발 계획이 존치 지역으로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구역과 이제 그 주변 지역 간에 균형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이제 착수를 했었는데요. 비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촉진 개발 구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그대로 이제 받아서 흡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그 개발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허용할 거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의견들이 이제 그 제한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어디까지 어느 규모로 할 건지 요 부분도 저희가 바로 용역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잔여 공기가 30일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0일 가지고는 조금 시간이 짧은 것 같고요. 올해 한 10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 용역비가 만약에 지금 1억 3,379만 9천원으로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게 공기가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10월까지 간다면 용역비가 더 이렇게 증액을 해서 드려야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용역비 증액은 없고요. 사실 용역이 정지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내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바로 재착수가 되면 기존 그 정지하고 있던 기간 동안에 그 이루어졌던 그 업무는 계속 추진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마무리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B구역의 입안 제한 신청을 전년도 9월 7일 내 변경 입안 요청을 냈잖아요. 예. 그럴 때 보완해서 2월 26일까지 제출할 기한으로 돼 있어요. 예. 올해 2021년 2월 26일까지. 근데 이 상황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 B구역에서 요구에 따라서 3월 24일까지 그 제출 기간을 연장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3월 말까지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까지 24일까지, 제출 예. 요구를 조합 측에서 먼저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흐름을 보면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예, 몇 년 정도 소요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이제 부도심 기능과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그 하여튼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천에 관한 사항하고 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두 가지를 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하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유성천, 반석천 하천 시설물 관리했고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반석천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석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수해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수해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챙겨가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짜서 복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석천 복구하시는데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반석천 복구 비용으로 저희가 약 한 2억 정도, 1억 7,600이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금년도 7월 이전에 그 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임시로 지금 복구가 되어 있긴 합니다. 예. 예, 임시로 복구가 되어 있긴 한데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고 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반석천은 지금 말씀했듯이 1억 7천에서 2억 가까이 지금 복구비가 들어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도 한 12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 이번 또 수해로 인해서 20년도 또 지금 2억 가까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반석천은 소하천이고 폭이 작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 내에 있는 시설물들을 사실은 복구라기보다는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복구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 앞으로 비가 오면 또 이런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앞날을 예측하면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면은 과연 천 내에 시설물들이 존치가 필요한 건가? 그보다는 차라리 천 내에 있는 시설물보다는 차라리 주민들이 또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뚝방길로 더 그런 부분들 편의시설들 또 산책로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시라는 얘기를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반석천 같은 경우에는 그 하천 기본계획 자체가 예전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도시가 확장되기 전에 하천 기본계획이 그 수립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도시 확장된 거에 따라서 그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합폭이 좀 좁다라는 부분하고 그 지역이 유속이 좀 빠르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현재 그 대전 그 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지금 검토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해서 그 하천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되면 그때 돼야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그 정리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인은 정확하게 대전시도 우리 유성호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임기가 4년입니다. 이제 3년 지났습니다. 거의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4년 내내 이 반석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행정이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행정이 시대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 하면은
행정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알면서도 그 치유를 않고 그냥 임시적으로만 이렇게 한다면 또 내년에 또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되고 주민의 혈세가 또 낭비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안전도시국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항들을 정말 면밀히 검토하시고 근본적으로 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천변 뚝방길로 해서 산책을 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행정이 신속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뭐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행정을 최대한 빨리 해서 원인 자체가 그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전국토관리청에서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그 검토 용역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끝나면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하천이 아마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도 돼야 완벽하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또한 이와 더불어 대전시에서 그런 계획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천폭도 넓혀야 되고 또 유수도 조금 흐름을 좀 늦추시는 그런 방법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 하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천변 북방에 어떤 편의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또 설명회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일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이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면 어쨌든 현재에서는 하천 내부 쪽으로는 가급적 그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들어가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주민들과 잘 상의해서 주민들 이용에 그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 반석천은 논동뿐만 아니라 우리 유성구청까지 연결되어 있는 산책로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연 친화적으로 좀 개발이 되고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반석 5단지부터 그 위쪽으로 군수사까지 꿈에 그린 아파트까지 식자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올 봄에 이 부분이 조금 진행될 거라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더불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반석천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꽃 식재도 꽃도 좀 화단도 좀 이렇게 같이 식재하실 때 이왕이면 하실 때 같이 좀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랑하는 우리 김현풍 의원님의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반석천과 이송천 상습 수해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해마다 6, 7월이면 장마가 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해마다 그 저기 수해 피해를 입어요, 우리가. 알면서도 이걸 시정을 안 하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은 반석천 그 이송 그 전하고 합류 지점 위에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충대 서문 그 사이에 다리가 한 두만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밑 지점이 이렇게 굴곡이 돼서 물이 흘러옵니다. 그러면 굴곡 지점에서 흐르다 보면 한 옆으로 모래가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수로가 좁아져 가지고 장마 때는 그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피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하천계 직원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그 모래 준설을 한 적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작년에 잘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거기는 그런 곳이니까 좀 염두에 두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성천하고 반석 지점이 만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도 토사가 많이 쌓입니다. 그러면 쌓이면은 산책로하고 이 유성천 면적하고 똑같아 버려요. 그래갖고 그 위에 시설물 그 체육시설이 있던 게 다 날아가 버리고 해서 이제 체육시설은 철거를 했습니다만은 해마다 거기가 수해가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합류 지점도 토사를 주기적으로 좀 준설을 해야 되겠다. 그 사전에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때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유성천에 그 좋은 시설을 해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구청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구청 앞하고 장대 샤르망 아파트 옆 부분하고 또 충대 다리 그 바로 근처에 분수대를 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 구청 앞이 거는 그 가을에 국화구 축제 때 유유적절하게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 한데 그 위에 두 군데는 그냥 방치를 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충대 다리 밑이 거기는요 지하에서 물이 위로 솟구치는 분수대예요. 그 면적도 상당히 넓고 그 보만 설치해서 가동하면은 충분히 볼거리가 있는데도 그걸 활용을 안 해가지고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지금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주말에는 좀 이렇게 분수를 작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지금 유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토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안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수대 장대동에 두 군데 있습니다. 샤르망 옆에 그 벽면으로 분수대 또 지하에 그 수면에서 올리는 그 분수대. 그래서 그걸 한번 어차피 이제 하천 점검을 한다니까 그거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한번 하셔서 사용 가능하면은 이제 날씨도 이제 풀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천을 사용합니다. 산책로를 그러면 국민들한테 그 볼거리를 제공도 하고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방치 안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돼요. 한번 좀 점검하실 때 그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그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 가능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성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로등 보온등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시에서 설치한 후에 구로 이관하여서 구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유지 관리를 한다면 우리 그 구에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고 있나요? 우리 구에서? 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 좀 한번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제 보니까 시에도 조례가 없어요. 조례가 없고 대전광역시 도로 조명시설 규정에 따라 하고
우리 유성구에도 보니까 유성구 보안 등 관리 규정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조례가 없이, 예. 왜냐하면 이제 시에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 규정을 보니까 정비할 필요가 많아요. 지금 정비가 됐나요? 유성구 보안 등 관리 규정이 지금 정비가 된 상태인가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고요. 아직 뭐 정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완료라고 돼 있어서 그 추진 중이 맞는 것 같아요. 정비가 안 됐다면, 정비가 됐다면 이제 완료가 된 건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 살펴보고 이게 왜 조례가 없느냐 그랬더니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보니까 이제 규정을 좀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담을 필요성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 죽동 보도 교육 육교 관련인데요. 이 죽동 보도 육교가 1993년도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근데 네. 시설 등급이 이제 시등급으로 해서 현재는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한 1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명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는 또 이렇게 철거를 또 요구하시는 민원도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억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예.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지금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그 세종 대전 BRT 사업을 하면서 이 보도육교를 철거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BRT 노선 자체가 일부 변경이 되면서 이제 철거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그 시에다가 계속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 철거를 해야 맞는데 지금 별도 계획이 안 쓰다 보니까 철거를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유지보수라도 해서 다만 몇 명이 쓰지만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1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보수 비용으로. 다만 이제 이 부분이 그 바로 인접해서 그 장대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지금 계획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거기가 추진되면서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 보도육교를 철거를 하고 그 앞부분에 대해서 그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평면교차 이런 부분으로 해서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뭐 철거를 할 것 같으면 그 1억이라는 돈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비록 10명이 그 이용을 하더라도 일단은 안전하게 해야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납득은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뭐 철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정비를 하는데 진행이 되는지 제가 잘 알아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비는 뭐 1억 들여서 하는 거는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당장에 그 장대 첨단 산업단지가 뭐 금년이나 내년도에 거기가 뭐 사업이 뭐 완료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굳이 1억을 들여서 이걸 정비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장대 첨단 산업단지가 지금 설령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완료까지는 상당한 그 기간이 좀 소요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우선은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1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예. 주변에 그런 민원들이 오면 잘 이렇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가는 질의라기보다는 그 제가 이제 그 공통으로 개선 요구 사항인데요. 그 위원회 관련해서 이제 당부를 좀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4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건축위원회, 건강위원회, 5개 광고 심의위원회, 5개 광고 발전기금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보니까 전년도 또 2019년도에도
이렇게 그 서면으로 해가지고 다 예산이 이렇게 반납된 상황이라 아마 공통으로 이게 지적된 걸 거예요. 우리 건축가뿐이 아니고. 근데 이렇게 이제 올해 또 그 예산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2회를 이렇게 3회로 또 이렇게 늘렸더라고요. 횟수를. 예,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의원을 내실 있게 개최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대면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위원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대면과 그 서면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이제 서면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직접 이 위원회를 열어 보면 실제 대면으로 하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효율성 면에서는 대면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방역을 좀 하면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면으로 저희가 좀 하려고 저희도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센터에서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 첫 번째는 그 노 공동주택 지원 사업 해갖고 예산이 1억 5천 정도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인데 디밍형 LED 조명 교체 지원 사업 해갖고 1억 원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예. 그래갖고 3월 달에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때 신청들 많이 들어왔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 하려고 하는 계획된 숫자가 한 10개소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신청돼서 들어온 게 한 20군데 정도가 지금 들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직도 지금 접수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상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 몇 개소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노후주택 그 지원하는 거. 예, 이 사업은 지금 1억 5천 이렇게 갖고 매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그 디밍형 LED 그 조성 그 교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1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상지는 많은데 금액은 너무 이렇게 한정되어서 1억 원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신청 받아봐야 5-6군데라고 생각을 해요. 2군데 합쳐서 지금 10군데 정도 선정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는 그런 또 지원을 하는 사업이 우리 유성구에서 생색내기식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라도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지원하시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 뭐 신청했다가 또 안 돼갖고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 또 실망감도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 부분이 이제 저희가 1년 단기간에 단기간에 이거 전체를 다 해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연간 계획으로 이제 몇 군데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가급적 최대한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기간이라도 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한 아까도 지적했지만은 지원하신 데가 그 대상지가 20군데가 지금 지원했다고 하라는 것은 거기에 맞는 그 대상지가 됐고 조건이 됐기 때문에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떨어지신 분들, 되신 분들은 물론 좋겠지만 또 떨어지신 분들은 그 상실감이 클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좀 안배도 좀 우리 유성구가 11개 동이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좀 안배도 좀 잘하고 꼭 필요한 곳에 좀 될 수 있게끔 좀 공정성을 담보해달라는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떨어지는 그 지역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다음 연도에 그 가산점을 줘서 거기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이제 가산점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사업이 또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대상지가 좀 다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 더 좀 성립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한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풍 의원님께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동노후주택 12단지가 신청해서 8개 단지가 선정되었고 4개 단지가 탈락이 됐죠. 예,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지금 현재 20개 그 노후주택이 신청을 한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언제쯤 하나요? 금주까지 저희가 그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 3월 13일까지 접수고요. 3월 13일까지요? 예. 그리고 그 3월 말까지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장 답사를 하고 심사는 4월 중에 저희가 4월에 심사를 하는 심사요? 걸로,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작년에는 심사위원회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마 대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비대면으로, 그죠? 예. 예. 근데 올해는 어떻게 대면으로 하실 거죠? 저희가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가 대면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대면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갑작스레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심각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급적 그 대면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작년에 뭐 코로나로 인해 갖고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형평성과 공평성이 조금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형평성과 공평성을 이렇게 공평하게 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그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국면 이후에 안전도시국가 보건소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항상 보건소 안건을 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안전도시국에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저희 보고해 주신 작년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 직원분들이 열심히 좀 합심하셔서 저희가 조치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그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처리 내용 중에서 뭐 완료된 부분도 있고 또 추진 중인 부분도 있고 장기 검토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추진 중이거나 좀 장기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구두 보고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은 끝나겠으나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의원님들께 피드백 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보면 대부분 이제 중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사업이 종료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하게 되면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정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